안녕하십니까. 위장관의 길이가 굉장히 긴데요.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위장관의 길이가 약 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m 위장관 내벽에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신경의 단위인 뉴런이 무려 5억 개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위장관은 굉장히 어떤 우리 뇌의 신경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척수라든지 말초 신경에는 이렇게 많은 뉴런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관에 굉장히 많은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바로 위장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전문약으로 처방받는 위장약 속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오면 위장관이 편안한데요. 이 세로토닌의 작용도 역시 위장관을 잘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파민 호르몬도 역시 우리가 활동을 하고 긴장을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도파민인데,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위장관에는 위축이 되고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위장이 편안해지면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맥소롱이라고 하는 그 소화제가 물약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맥소롱의 그 성분 메토클로프로마이드는요, 바로 도파민2 수용체를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됐지만 문제가 뭐냐면 뇌 장벽인 BBB를 통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소롱을 많이 먹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손이 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맥소롱을 잘 처방하지도 않고 먹지 않게 되는데요. 이 BBB를 통과하지 않는 도파민 억제제는 지금도 처방이 되고 있는데요. domperidone, 레보설피리드가 바로 도파민2 수용체를 억제하면서 BBB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약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티리움이라든지 레보설피리드는 굉장히 처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주는 약으로서 모사프리드가 있습니다. 모사프리드는 약방의 감초처럼 굉장히 많이 처방되고 있는데요. 위장약에도 처방이 될 뿐더러 소염 진통제라든지 다른 약의 위장약으로도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2 수용체를 억제하는 기전과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주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된 성분이 이토프리드인데요. 가나톤이라든지 이토리드와 같은 전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약에서도 어떤 우리 뇌신경이 너무 흥분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처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이 위장약 속에 바리움 반알 정도를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이 안정됐을 때 소화가 잘 되고 배가 아프지 않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전구체가 되는 아미노산이 바로 트립토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대사가 되게 되면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이 더 대사가 되면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뀔 때 여기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철분과 엽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장장애 없는 햄철이라든지 엽산을 같이 먹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더 잘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요, 초콜릿이 있고 우유라든지 병아리콩, 붉은 고기, 가금류 이런 종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이것이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콜릿이 달기 때문에 뇌는 포도당을 좋아하죠. 그래서 단 것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트립토판이 대사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을 먹으면 약 1% 정도가 세로토닌이 되는 그런 경로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는 키뉴레닌 경로로 가는 것입니다. 말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키뉴레닌은 이 트립토판이 산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키뉴레닌 경로에서는 나이아신 비타민 B3가 만들어져서 NADP나 NADPH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는
되고 우리의 핵산을 만드는 그런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키누레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뇌의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코티솔이 바로 모노아민을 산화시켜서 결국은 키누레닌을 만들게 됩니다.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을 모노아민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노아민 디옥시게네이즈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독성 물질인 키누레닌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경로가 바로 장이 부패되어서 나쁜 유해균이 만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으면 트립토판이 산화된다는 것입니다. 키누레닌은 키놀린산이 되어서 뇌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파킨슨 질환 이런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 부패되게 되면 결국은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세로토닌 경로로 가지 않고 뇌에 독성 물질을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